빛나는 동화전단지. 우렁이 박씨. 옛날 조선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넘도록 혼인을 못한 채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논에서 일하던 중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지어봤자 누구랑 먹고 살겠나? 혼자서 뭐 하겠어? 농부는 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늘도 참 야속하네. 나한테도 좋은 짝 내려주면 안 되겠소?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랑 같이 먹자. 농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요? 지금 나한테 말한 건가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논두렁 쪽에 주먹만한 우렁이 한 마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우렁이를 보고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네가 말한 거야? 물론 우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농부는 어쩐지 이 우렁이가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농부는 우렁이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논두렁에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밟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데려가서 안전한 곳에 둬야겠다. 농부는 우렁이를 손으로 들어 올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하겠지. 이 항아리에 들어가 있어라. 그는 물이 담긴 항아리에 우렁이를 넣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 걱정하지 말고. 그날 밤 농부는 우렁이를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우렁이랑 대화라도 하려고 하는 걸 보니 외롭긴 정말 외롭구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음 날부터 일어날 놀라운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하루 종일 논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차리지도 않았는데. 농부는 밥상 위를 유심히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이웃이 나를 돕는 건가? 하지만 누구도 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도 매일같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수상해. 누가 이렇게 정성껏 밥을 차려주는지 꼭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어느 날 농부는 일 나가는 척하면서 집 근처에 몰래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항아리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농부는 놀란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저 빛은 뭐지? 설마 우렁이 때문인가? 잠시 후 항아리에서 작은 우렁이가 나오는 것을 본 농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렁이는 반짝이는 빛과 함께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신했던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농부는 깜짝 놀라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손놀림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한 그녀는 다시 항아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그제야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꼭 물어봐야겠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그는 아가씨가 항아리로 들어가려는 순간 다급히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아가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계셨나요?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에 밥상이 차려져 있어서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지켜보다가 당신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다 용왕의 딸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고 우렁이로 변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기에 은혜를 갚으려 밥상을 차린 겁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돕고 계신 건가요? 아가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덕분에 제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제 은혜를 받아주세요. 농부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녀를 향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함께 살며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가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농부와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이 마을 곳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욕심 많고 심술궂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하인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토록 아름다운 여자가 농부와 산다고? 내 아내로 만들어야겠구나. 당장 그 농부를 불러오너라. 하인은 농부를 사또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농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또는 농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듣자 하니 네 아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다더군. 그런 여자가 어찌 너 같은 농부와 살겠느냐. 당장 네 아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농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탁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내릴 것이다. 농부는 사또 앞에서 비록 몸은 떨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를 잃는 것보다 큰 벌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사또는 농부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생각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당장 벌 주지는 않겠다. 대신 내기를 제안하지. 내가 내는 3가지 문제를 풀어보아라. 네가 이긴다면 네 아내를 계속 데리고 살아도 좋다. 하지만 지면 네 아내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농부는 속으로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또가 나를 곤란하게 하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요광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는 수밖에 없다. 농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또님. 내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라. 좋다. 너에게 하루를 주마. 하지만 내기에서 지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또가 당신을 빼앗으려 합니다. 내기를 제안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는 농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용왕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당신의 진심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농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곧장 용왕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와의 이야기를 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광님, 제가 아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는 이 내기를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용왕은 깊이 생각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네 마음이 진실해야만 이 도구들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농부는 용왕이 준 도구를 들고 사또의 내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농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 내기를 시작해볼까? 네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보자고. 농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를 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또는 첫 번째 문제를 내었습니다. 강에서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그것도 오늘 안에. 농부는 강가로 가서 용왕이 준 첫 번째 도구인 금빛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강물에 던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요광님이 주신 도구가 힘을 발휘해 주길. 잠시 후 강물이 요동치더니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낚싯대에 걸렸습니다. 농부는 힘을 다해 잉어를 끌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됐다. 이 물고기라면 사또도 놀랄 거야. 농부는 잉어를 사또에게 가져갔고 사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다음 문제를 내겠다. 사또는 두 번째 문제를 내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가져와라. 농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왕이 준 두 번째 도구인 은빛 망치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농부는 망치를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용왕님, 저를 도와주세요. 망치에서 은빛 광채가 번쩍이며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 농부의 손에 내려왔습니다. 농부는 그 별을 조심스럽게 들고 사또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보석이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사또는 말을 잃고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도 마지막 문제는 못 풀겠지? 사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내었습니다. 숲에서 가장 빠른 짐승을 잡아오너라. 농부는 숲으로 들어가 용왕이 준 세 번째 도구인 황금 밧줄을 꺼냈습니다. 밧줄을 휘두르며 농부는 말했습니다. 황금 밧줄아, 가장 빠른 짐승을 내게 데려와라. 밧줄은 스스로 움직이며 숲속에서 가장 빠른 사슴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농부는 사슴을 데리고 사또에게 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또님. 이 사슴이 숲에서 가장 빠릅니다. 사또는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 같은 농부가 이 모든 문제를 풀다니. 농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제 아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해 주십시오. 사또는 환한 얼굴로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약속은 지키겠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농부는 무사히 아내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농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용기와 진심 덕분에
우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농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용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농부와 아내는 사또의 내기에서 이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농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은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또 무슨 일을 꾸밀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농부는 용기를 내어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용왕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날 밤 농부는 아내와 함께 용왕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농부가 강물 위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용왕님, 이번에도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아내와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잠시 뒤 강물 위에서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며 용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진심과 노력은 나의 딸과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되었느니라.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농부와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농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농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나의 전부니까요. 그 뒤로 농부와 아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내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진심과 착한 마음이 큰 힘을 낸다는 교훈을 배웠답니다.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높은 산을 넘으며 힘겹게 걷던 선비는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산만 넘으면 쉬는 곳이 나오겠지? 조금만 더 힘내자. 그때 어디선가 까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깍! 깍! 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 보였어요. 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울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소리를 따라가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 까치 둥지를 노리고 있었어요. 둥지 안에는 새끼 까치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부모 까치들은 둥지 위를 날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 구렁이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는 거구나. 도와줘야겠어. 선비는 허리춤에서 활과 화살을 꺼냈어요. 활 시위를 당기며 중얼거렸어요. 구렁아, 네가 배가 고프겠지만 이런 짓은 안 돼. 저 까치들을 살려줘야겠다. 슝! 선비가 활을 쏘자 화살이 구렁이의 배를 정확히 맞췄어요. 구렁이는 땅으로 떨어져 죽었고 둥지 속 새끼 까치들은 무사했어요. 휴, 다행이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부모 까치들은 둥지로 내려가 새끼들을 확인한 뒤 날아올라 선비 주위를 맴돌며 깍깍 울었어요. 고맙다고 하는 거구나. 별일 아니란다. 어서 새끼들을 잘 지켜주거라.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날이 저물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선비는 길을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디서 밤을 보내지? 산속에서 잘 곳을 찾지 못하면 큰일인데.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선비는 눈을 크게 뜨며 혼잣말했어요. 저게 뭐지? 산속에 불빛이라니. 사람이 사는 건가? 불빛을 따라가 보니 작은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어요. 선비는 오두막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 계십니까? 잠시 후 오두막 문이 열리며 젊고 예쁜 아가씨가 나왔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예, 날이 어두워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이런 험한 산속에 오셨으니 따뜻한 밥부터 드셔야죠. 선비는 감사 인사를 하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고 아가씨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어요. 여기 있는 반찬은 많지 않지만 산에서 난 것들이니 맛있게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밥을 다 먹은 뒤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이런 산속에 혼자 사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시군요. 아가씨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분들이 묻고 가시기도 해서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그날 밤 선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편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답니다. 한밤중 선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선비는 자신을 칭칭 감고 있는 거대한 구렁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구렁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선비를 내려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느냐? 선비는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말도 할 줄 아는 구렁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구렁이는 몸을 더 단단히 조이며 말했어요. 나는 낮에 네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나는 그저 까치들을 구하려 했을 뿐이오. 이유가 무엇이든 내 남편을 죽인 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구렁이는 선비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저 언덕 위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 깊은 밤중에 누가 종을 울리겠느냐?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구렁이는 선비의 간청을 무시하며 몸을 풀지 않았어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네 운명을 기다려라. 선비는 구렁이의 몸에 묶인 채 떨며 빌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종을 울려주길. 누군가. 하지만 밤이 깊어가도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선비의 마음은 점점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건가?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땡! 구렁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어 2번째, 3번째 종소리도 울렸습니다. 땡! 땡! 구렁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운이 좋은 놈이로구나. 약속은 지켜야겠지. 널 풀어주겠다. 구렁이는 선비를 풀어주고 하늘로 날아오르며 용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중얼거렸어요. 누가 나를 도와준 거지? 종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봐야겠어. 선비는 구렁이가 떠난 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곧장 종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종소리를 따라 찾은 절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절에서 이 새벽에 종을 울린 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저도 새벽에 종소리가 울려 잠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보니 종 아래에 까치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 까치들이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간절한 이유가 있었던 게 분명하지요. 선비는 까치들이 했던 일을 깨닫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리고는 종 아래에 쓰러져 있는 까치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이 종을 울린 것이냐? 나를 구하려고? 선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까치들이 저를 구하려고 희생한 것입니다. 제가 낮에 그들의 새끼를 구했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 한 것 같습니다. 선비는 스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세상에, 그랬군요. 까치들도 은혜를 하는군요. 선비님께서도 참 복이 많은 분입니다. 선비는 절을 떠나기 전 스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스님, 저는 까치들이 희생해서 울린 종소리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과거를 보고 돌아올 동안 부디 그들의 영혼을 유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까치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 올리겠습니다. 길을 떠나는 선비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까치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너희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 까치의 보은으로 깨달은 바가 있던 선비는 과거의 극제에서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비는 까치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까치가 울린 종이 있던 마을의 원님이 되어 사람도 동물들도 모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섰답니다. 이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까치를 좋아했어요. 특히 절에서는 은혜를 아는 까치를 위하여 매년 종을 치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들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친절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덕분에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